앞으로는 인사에 이익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저는 박정현의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주거니 박건이니까 박정현 군수가 군수에 당선된 데는 제 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김종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926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는 뉴 JP입니다. 그 어르신은 이제 우리 충청의 큰 인물이고 또 부여의 이미지를 높인 그런 분이 돌아가셨죠. 예, 박정희 대통령 때 총리를 한번 하셨고 또 김대중 대통령 때 총리를 한번 하셨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저에게 주위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는 많은 권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김종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불출마 선언을 언론에 했습니다. 박수는 손에 인간에게 유해한 바이러스가 1억 2,394만 5,789만 마리가 있어요. 박수 한번 칠 때 11만 마리가 죽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박수를 쳐야죠. 빨리 치세요. 박수를 치면 몸도 좋아지고, 박수를 치면 박수를 받는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용해줬습니다. 예.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을 맞추는 겁니다. 원래 사랑하는 사람, 그죠? 사랑하는 남녀는 입 맞춤을 하고, 통하는 사이는 뭘 맞춘다고요? 눈. 이분이 가장 훌륭합니다. 눈을 가장 잘 맞추셨기 때문에 제 강의의 특징은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돈이 됩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사진을 좀 찍어놔야 돼, 이게. 우리 김순천 여사님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상품권. 네. 많은 수고하세요. 무슨 빼어난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니까 돈을 드리는 게 제일 좋더라고. 그럼 또 돈을 받으신 분들은 평생 저를 못 잊는다는 거예요. 강의 가가지고 강의료, 수강료 내고 듣지, 강사한테 돈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도 없잖아. 근데 이제 이게 독특한 경험이고, 돈을 받은 또 어떤 책임감이 있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끝날 때까지 졸 수가 없어요. 눈이 그냥 촘촘해가지고 계속 저를 따라와. 그래서 제가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쇼가 아니니까 진심으로 제가 드린 거니까. 이 프로그램은 MBC, JTBC 여러 방송국에서 소통과 경청을 하는 아주 훌륭한 쌍방향의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 검색창에 김종필 참여해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소통과 공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스타트! 자, 부여는 네모다. 두 글자입니다. 제가 우리 박정현 군수한테 전화하면 시그널 뮤직이 나오더라고요. 훌륭합니다. 역사 대박, 두 번째 관광, 세 번째 농업 행복 멋짐.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여에 대한 자긍심. 예, 이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인데 아까 제가 1,000만 원을 드렸기 때문에 남녀 평등? 양성 평등 차원에서 남자분에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감대를 가지면서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소통과 행복입니다.
변호사의 정치팀장으로 갑니다. 이제 일간지사상 최장수 정치부장은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종필이야. 그것도 세계는 또 박정현이라고 하는 또 친구가 기초단체를 하고 있어서 내용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동영상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한 거예요. 보통 이제 저도 뭐 서울대보다 더 훌륭한 동국대학교를 다녔지만 그런 사례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소통이라고 하는 대목에 공감이 많이 갔어요. 저게 답이라면 답일 수 있다. 그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소통에 대한 길과 방법을 찾는 넌센스 퀴즈이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삶이란 여사님 계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파트에서 제가 직급을 몰라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자, 이쪽 파트에서 내가 생각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삶은 소통이다. 서울대 나왔어요? 되게 교과서에 있는 답을 바로 짚어내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인이다. 사회인. 네. 삶은 사회인이다. 이게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학과 전공하셨어요? 네. 이 세 분이 다 주신 답이 틀린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소통이란 땡땡이다인데 목숨, 기, 생명 이 답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는 20대인 경우가 많더라고 보니까. 찾으셨어요? 소통은 땡땡이다. 근데 그것의 뜻은 목숨, 기, 생명.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쉽지 않아요, 공부가. 많이 알려주고 참고도 사주고 학원 보내고 또 정 안 되면 스카이캐스가 봐요, 그죠? 뭐야 그게? 숨통. 그래서 저는 소통에 관한 많은 강의도 듣고 책도 공부하면서 가장 제 가슴에 파고들었던 건 삶이란 무엇일까요? 던져. 그랬더니 나왔어 답이. 고기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멈췄어. 계란이다가 나왔어. 그래서 계란이다 드리려고 했더니 또 손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쭤봤지. 그랬더니 답을 하더라고. 고기다. 그래서 제가 졌다. 그래서 그분을 돈을 2천만 원을 드렸어요. 계란은 1,000만 원 드리고, 이 선배님이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우리 후손 인류에게 고귀한 컨텐츠를 주고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야. 이게 통즉 불통, 불통 즉 통. 그러니까 이렇게 살 거냐 이렇게 살 거냐예요. 몸도 그죠? 신진대사가 전체적인 몸에 자기 복원력이 원활하게 선순환되지 않으면 아픈 겁니다. 마음이 아픈 건 뭐예요? 사자성어로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가 암의 직접적 원인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불행과 행복을 가르는 게 결국 어디에 있냐면 핵심은 인간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통하는 인간관계냐 통하지 않는 인간관계냐 그거죠. 그게 대통령이냐 군수냐 아니면 가족이냐 애인이냐 부모 자식이냐 모든 걸 떠나서 똑같이 관통되는 건 뭐냐? 이 인간관계인데 그게 소통이 되는 길로 걸어갈 거냐 아닌 거냐 이게 좌우한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해봤더니 85%예요. 저는 정말 감명 있게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현빈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누구죠? 조정식인가? 네, 국회의원도 있어서 제가 헷갈리는 사이가 조정식이라고 하는 거미하고 결혼했나요? 또 부여가 대한민국이 그렇길 바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한테 잘할게. 주민이 나한테 잘하면 내가 니네한테 잘할게. 군수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한테 잘할게. 이거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시작을 해요? 나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 그러니까 뭐 무슨 그 폼나게 정치하는 분들, 또 유명한 교수들, 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진짜 백인지 흑살이 껍데기인지 나누는 핵심은 저는 이 자세는 뭐야? 얼마나 정성스럽냐 이겁니다. 정성이 느껴지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 아는 건 어렵잖아. 소통을 하는데 정성을 기울이면 나도 바뀌고 나를 둘러싼 세상이, 내 직장과 관계가 바뀐다는 것까지는 지식과 정보를 알아. 근데 문제는 그거를 현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움직이고 정성을 기울이는 실천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업이 뭡니까? 사회적 표현으로 공무원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공무원이라는 말보다 직업으로 이렇게 사회적 분류로 쓸 수는 있지만 저는 역할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지위보다는 역할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공적인 역할, 공적 책무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신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려고 공무원한 거 아니고. 보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게 반공인데 공산주의에 대한 소개가 80%야. 그럼 우격 따짐으로 근데 이건 나쁜 놈들이다. 그게 20%야. 그러니까 애가 진짜 좋게 보면 순수하고 맑은 영혼이니까 이야, 이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이론이 있구나. 그거야말로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의식화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덕분에. 그래갖고 운동권으로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권에서 생각이 바뀔까봐 저희 아버지가 저를 계속 패. 옛날에 많이 더 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장판이 다쳐가지고 이만큼 묶었는데 잊을만 하면 패는 거야. 제 첫 번째 기억이 뭐냐면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턱이 이렇게 돌아가. 왜 맞았는지 아세요? 그냥 하여간 돌 좀 지났나? 근데 그 포마드길 아시죠? 우리 여기 저랑 갑자기 아실 거예요. 포마드길 기름이 비쌌대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42년생이야. 저를 일찍 봤어요. 21살 때인가. 그러니까 애를 낳은 적이지. 그래가지고 포마드 기름 정말 진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할 텐데 포마드 기름을 사가지고 어디 갈 때 바르려고 했는데 들어와 봤더니 이 개새가, 우리 아버지 볼 때마다 개새야. 고상한 말로 밀리터리 멘탈리티가 이퀄로 사회의식이 생긴 거야.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거야. 효율이 중요해. 좁해. 아들이고 나방이고 필요 없어. 1살, 2살 밟어. 그러니까 그냥 오그라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버지랑 겸상을 해도 고개를 못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나중에 지방의회로 3번 나와서 한 번 되고 2번 떨어졌거든요. 3번 나와서 재산 신고한 거 요즘 돈을 치면 한 99억 되는데 2번을 66억을 말아먹어. 아니 말아 드셔. 그러더니 또 다시 재혼을 해. 부모가 자식도 많이 속이더라고. 그러니까 애들만 속 속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실 자식 속 은근히 많이 썩여 사실은. 그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게 진짜 소통이에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또 나머지까지 말아드셔. 그건 지금 신용불량자야. 아들을 운동권 입문한 건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철이 나가지고 이렇게 경험이 풍부해서 좌쪽도 알고, 이쪽이 좌인가? 좌도 알고 우도 알고,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중도 통합적 견해를 갖게 됐죠. 그래서 제가 박정희 언니도 품고, 네? 또 돌아가신 김종필 총재도 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소통이 되는, 소통을 제가 얘기하지 김종필 총재도 소통을 얘기한 바가 사실 거의 없어요. 박정현도 있나요? 행정팀장님이 바로 대답 못하는 걸로 봐서는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건 저를 불렀다는 점은 아직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박정현이 계속 소통을 잘하기를 바라면 박수를 한번 쳐줍시다 우리. 원래 이 얘기 할 때까지는 이따가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방법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 엑기스만 할게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게 이제 권력의 시대는 갔다. 시민의 시대, 국민의 시대가 왔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좋습니다. 상전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을 잘하면
친절하게 안내하면 훨씬 더 결속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시민이, 부여 국민이 훨씬 더 잘 알아서 합니다. 그거 이상적 생각이라고요? 아닌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죠. 방향은 글로 갑니다. 왜? 권력자도 그냥 헌법에 의해서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바뀌는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안 그러면 도리어 갈수록 주민 소환권 뭐 이런 게 이제 더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권력의 대결이나 투쟁이 아니라 정말 민주주의가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정치부 회의를 5시 45분에 해요. 우리 후배들 중에 이제 정치부는 청와대 출입, 또 총리실, 또 국회, 각 당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아침에 회의를 제가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쭉 돌아가면 정보 보고도 한번 합니다. 근데 청와대 출입하는 이름은 제 그분의 제 후배지만 명예가 있고, 또 촬영하는 우리도 촬영도 하고 있어서 실명은 뺍니다. 이 후배가 청와대 출입할 때가 이제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고려대학교를 나왔고 고향이 대구고,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 쪽 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쪽 건설 부문을 출입했던 후배야. 이러면 다 드러나는데, 이 후배가 정말 브라이트합니다. 명민하고 취재력도 좋고 기사도 잘 써.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출근이 늦어. 5분, 10분 정도 늦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게 뭐야? 학교종이 땡땡땡이야.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못 배운 거야.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를 하면 15분 정도 하는데 뭐 얘기를 해. 예를 들면 이제 조국, 뭐 요새 이제 화제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제 그 압수수색에 자택에 들어갑니다. 이거 사전에 조국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주말에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아서 이게 다 계획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이제 좀 정말 뜨끈뜨끈하고 깊은 얘기야. 근데 이거를 공유를 해야 이런 맥락을 반영을 해서 기사를 기사를 이제 출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회의 때 안 나오면 제가 정치력, 제가 더 바빠. 이 얘기를 또 설명도 해야 되고, 이때 뉘앙스가 달라. 같이 있을 때 하면 이 친구한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밝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아침에 회의할 때는 안 조져요. 정말 중대한 오류를 범하기 전에는 아침에는 고무 찬양을 해. 뭐 기사를 특종을 하거나 단독 기사를 쓰거나 정보보고가 아주 양질의 컨텐츠, 그러면 박수를 쳐줘. 그것도 독자를, 왜냐면 독자 많이 들어야 되니까 신문사니까 구독을 한두 배 했어. 그러면 또 박수를 쳐줘. 기분이 좋잖아요. 박수 쳐주면 내가 존중받는구나 라고 하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근데 아침부터 깨잖아? 그러면 새벽부터 나오고 힘들어 뒤지겠는데 나오면 막 자기 상사라고 있는 자가 자기를 조져. 자기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도 않으면 뚜껑이 열려 속으로. 그러나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버텨. 근데 사이만 벌어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저는 작전을 바꿨어요. 오전에, 아침에는 고무찬양해. 밤에는 깨. 그래야 수두목 풀고 그러잖아요. 근데 깨는 거를 여러 명 있을 때 비판하잖아요. 여러 명 있을 때 조지면 절대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앞에선 예의하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둘이 얘기해야 돼. 그리고 정말 눈을 맞추고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바뀔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제가 운동권 해보니까 운동권에 나 비판하는 거 정말 잘해요. 정교하고 그 과학적이고 근거를 갖다 다 대고, 그렇게 해갖고 제가 몇 년 운동권 해보니까 코피만 나. 새벽까지 막 논쟁하고 자기 주장하고, 그래서 안 바뀌어요. 그 시간에 그를 도와주는 거야. 제가 이제 그 친구가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합리적 설명을 해. 직장 동료 이제 박수 한번 주세요. 제 눈치 채고 있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잠자는 시간은 같이 있어요. 잠자는 시간은. 근데 그걸 빼면 별로 없어. 부부끼리도 사실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고나는 이제 밥 먹을 때는 국그릇이나 밥그릇 보고 얘기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공감하시죠? 예. 아주 가장 현실적이고 이제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동지라고 합니다. 생활 동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동료들은 대부분 같이 있어요. 그 내부 고객, 외부 고객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지속 가능하려면 물적 토대가, 전형적 수입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거는 광고와 구독이에요. 제가 이제 그 업무를 할 때가 있었어요. 영업을 하면서 제가 세상을 알게 됐어요. 영업은 늘 의리야. 영업이
내가 가서 내 상품을 내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구매해주세요 하는데 목이 뻣뻣하면 되니까 그냥 숙이는 거죠. 깊게 소통하고 그래서 취재원하고 깊게 친해야 깊은 얘기를 해요. 뭐 특종이나 깊은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연히 없어요. 잘 안 해요. 혼자 먹어보세요. 상대방의 눈으로 보면, 민원인들, 주민의 눈으로 보면, 때로는 박정현의 눈으로 보면, 때로는 내 후배의 눈으로 나를 보면 소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근수를 바라봐야 돼요. 원래 소통은 드라이하게 봐야 되고 하거든요. 완성도는 높아요. 미완의 책사, 최후의 승리자 이런 건데, 삼국지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비 중심으로 봐요. 이인의 예지를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리학 중심이다. 그런데 이분들도 훌륭해요. 유비도 훌륭하고 뭐 반응 장비에 도원결이하고 막 제갈량을 어떻게 했다 막 훌륭하잖아요. 그것도 훌륭한데 결국은 오나라, 초나라, 미나라를 통일을 최종적으로 수준하고 언젠가 내가 답을 낼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이기려면 인내를 이렇게 원합니다. 자, 마무리는 이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은 변화가 생길까요? 내가 오늘보다 더 좋은 우리 직장인 절대 없습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이거를 타자성어로 뭐라고 하냐? 이게 미치광자 아닙니까? 미치지 않으면 정말 생각을 바꿔서 이쪽 동네는 그 무슨 이렇게 이 문제 은행 푸는 따로 팀 저기 하나가 워크숍 같은 거 그 내용이 다 맞추시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한데 먼저 들어보세요.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가 열리는 연못의 이름은 입력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주관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 1, 0. 했습니까? 예, 답은 뭘까요? 궁남지 맞습니다. 궁남지, 궁남지 갑니다. 만나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석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땡. 뭐예요? 궁남지 맞습니다. X를 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 묘한 땡. 내가 쓴 답이 틀렸다 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 문제는 다 100점 만점에 만점으로 치고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에게 제가 다 맞춘 걸로 하고, 그죠? 손 들기보다는 다 맞췄으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다 맞추실 참 저도 염려가 큽니다. 하늘의 뜻은 우와 100%. 기립박수 한번. 생각해야 돼. 진짜. 소당이야, 소당. 소당이 가장 으뜸 공직자고, 소당, 소통의 달인 공직자. 동의하신다면 기립박수를 한번 다시 치겠습니다. 안돼!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